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입니다. 지은이는 송민섭 수페TV 이고 펴낸 곳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송민섭 수페TV는 트렌디한 분석과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사랑받는 유튜브 채널 수페TV의 운영자입니다. 공학 석사 졸업 후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부의 파이프라인을 얻기 위해 경제 공부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단연간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 해외 주식에 투자하며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경제 콘텐츠 작가로서 구독자들에게 자신의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나의 첫 ETF 포트폴리오와 나의 머니 로드가 있습니다.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에는 적은 종잣돈으로 반평생에 걸쳐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배당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배당 투자 기간 설정부터 배당 왕족주엔 배당 귀족주 기업 평가, 종목 선정, ETF 소개까지 총망라한 내용을 30일 과정으로 정리해 단계별로 실천할 수 있게 돕습니다. 각 날짜별 투자 체크리스트는 자산 투자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초보자들의 투자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수페TV의 배당 투자 로드맵으로 튼튼한 부의 파이프라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배당받는 풍요로운 삶.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매달 월급만큼의 돈이 계좌에 들어온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참고로 이 돈은 죽을 때까지 평생 지급된다. 당장 사표를 쓰고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겠는가? 아니면 회사를 취미처럼 재미있게 다니겠는가? 선택이 무엇이 됐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슴이 뻥 뚫리고 스트레스로 뭉쳤던 어깨 근육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선택의 기준이 4개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찾게 된다. 월급만큼의 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의 돈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 책은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을 설명하고 실제로 이룰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평범했던 내가 그랬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금융소득으로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으로 주식 배당, 부동산 월세, 채권, 월 단위 예금 등이 있다. 그중 1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한 것으로 배당만큼 적당한 것이 있을까?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배당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배당 투자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배당금이 줄고 심지어 자신마저 마이너스가 되는 속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잘못된 투자를 바로 고치면 좋지만 오래되면 다시 돌아올 체력이 남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어떤 것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배당 투자는 최종적으로 내게 얼마의 배당금이 입금될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투자다. 계산은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얼마의 돈을 몇 년간 투자할지를 설정한다. 금액은 거치식과 적립식에 따라 다르고 기간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또 다르다. 이 책은 다양한 테이블을 제시하고 내게 맞는 설정값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2단계는 가장 중요한 종목을 선택하는 단계로 현재 배당을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배당금을 얼마나 늘려줄지 2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당장 배당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투자자라면 미래 배당 성장률보다 현재 배당률에 집중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미래 배당 성장률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 중요한 결정을 현명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이 책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ETF를 소개하고 분석하는 방법과 시뮬레이션을 돌려 결과를 숫자로 보여준다. 내게 맞는 맞춤 정장 같은 종목을 선택해보자. 마지막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결정한 항목의 결과값으로 최종 배당금을 받게 된다. 모든 배당금을 가져가면 좋겠지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피 같은 돈의 일부를 내줘야 한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배당금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금, 배당소득세, 종합금융과세, 건강보험료에 대해 다뤄보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추가로 장기 투자의 원동력이 되는 복리효과와 내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도 확인한다. 배당투자 3단계는 30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하나씩 자신에게 적용해 풀이해보면 어떤 배당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월급 같은 배당금을 받으며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질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3단계 과정을 실행해보자. 나는 지난 4년간 유튜브 채널 수페TV를 운영하며 배당 투자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소개해왔으며 많은 구독자가 실제 투자 성공담을 공유해 주었다. 이런 감사하고 축복 같은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되었거나 최신 정보가 필요했던 내용을 모두 업데이트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행복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누구나 배당 투자를 통해 선택의 기준과 모든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올 수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페와 함께 시작해보자. 공짜로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 마약 같은 월급은 매달 25일을 기다리게 한다. 월급은 중독성이 심해 끊기가 어렵고 한 달이라도 거른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 같고 다음 달이 무서워진다. 자동차 할부, 아파트 대출이자, 각종 고지서 등 나를 괴롭히는 괴물을 물리쳐준 히어로 월급이 없으면 금단 현상처럼 세상은 지옥으로 변한다. 없어서는 안 되는 강력한 마력을 갖고 있는 월급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준비된 사람은 월급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월급 말고 다른 수익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이며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수익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지금 은행 예금을 들고 있다면 이자도 수익이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시세 차익과 배당금이 수익이고 부동산 투자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수익이다. 다양한 수익이 모여 월급을 앞지르는 순간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이라고 칭하는 것은 내 시간이 들어간 것이 아닌 돈이 돈을 벌어들인 수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내 시간을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다. 간혹 퇴근 후 배달과 대리운전으로 부수입을 취하는 직장인이 있는데 이는 내 시간을 들여 수익을 만든 것으로 내가 쉬는 순간 수익도 빨간 신호등에 걸려 멈추게 된다. 이게 직장을 다니며 월급 받는 것과 차이가 있는가?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투자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누구나 시작점은 근로소득에서 출발한다. 심판의 휘슬이 울림과 동시에 빠르게 치고 나가는 분류로는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있다. 그들은 시간 대비 소득이 높아서 초반에는 선두를 차지하지만 장기전에 돌입하면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사람이 속출한다. 외제차, 명품 가방, 비싼 음식, 한정판 옷 등을 구매하며 소득 대비 소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처음에는 늦은 출발을 했지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쉬지 않고 뛰는 사람은 어느 순간 선두그룹과 함께하게 된다. 앞에서 월급을 마약과 같다고 이야기했지만 소비보다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월급은 나의 동료가 되어 돈을 벌어오는 일꾼이 된다. 일하는 꿀벌이 많으면 벌집을 빨리 채울 수 있듯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꿀을 따러 보내느냐에 따라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시식이 결정된다. 이처럼 근로소득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다. 급한 마음에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을 수 있지만 레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을 맞이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근로소득으로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고 월급 받고 수익으로 체력을 길러보자.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 실리 확률을 줄이고 누구나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익으로 배당 투자가 있다. 기업의 배당은 주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직원이 아니어도 기업의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삼성전자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가 된다면 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열심히 공부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석사학위까지 취득해 삼성전자에 들어간 직원과 단순히 투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내가 수익을 나눠 갖는다. 직원은 월급, 주주는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밥상을 차린 사람과 숟가락을 잡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불공평해 보이는가? 그럼 투자하라. 아무도 투자를 말리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를 이겨낸 투자자만이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받게 된다. 주식 투자가 불안한가? 그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는 게 빠른지 삼성전자가 망하는 것이 빠른지 생각해보자. 뭐가 빠를지 모른다고 해도 확률적으로 1969년에 설립해 경제 위기를 수차례 이겨낸 삼성전자가 더 오래 그리고 강하게 버텨낼 것이라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높은 확률의 기대를 갖고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다. 앞으로 직장 생활을 20년간 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투자에 50년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선택이 현명한 것인지 굳이 묻지 않겠다. 50년 전에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부를 차지했고 인생은 180도 바뀌었다. 회사를 다니면서 시작된 습관으로 점심 식사 후에는 꼭 커피를 마신다. 10년 전만 해도 점심값과 비슷한 커피를 왜 마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내가 변하고 말았다.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아졌는지 이제 골목에는 작은 슈퍼마켓보다 카페가 더 많이 보인다. 심지어 편의점보다 카페가 많은 골목도 있다. 그럼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얼마의 돈을 쓰고 있을까? 스타벅스 기준으로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니까 하루 한 잔씩 마시면 한 달에 13만 5천 원, 1년이면 164만 2,5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10년 동안 커피를 즐겼으니 나는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계산해보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누군가 커피값을 대신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직장 상사 찬스와 회의를 이용해 커피를 마실 수 없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 고심 끝에 공짜로 커피를 마시는 방법을 찾아냈다. 투자를 좋아하는 나는 배당금으로 매일 마시는 커피값을 대체하기로 했다. 스타벅스 때문에 커피를 즐기게 됐으니 스타벅스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싶었다. 다행히 스타벅스는 브랜드 가치가 높은 배당 기업이다. 소비를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서 몇 년째 돈을 갈취해 갔으니 대단한 기업인 것은 확실하다. 스타벅스는 배당률이 높지 않은데 현재 2% 정도 된다. 앞으로 주가가 올라도 배당금 인상으로 2% 내외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 2%의 배당률로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마시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20만 원이라는 배당금이 나오는데 이는 분기로 나눠서 계좌로 들어온다. 계산의 편의상 배당소득세는 제외하며 뒤에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다뤄보겠다. 즉 3개월에 한 번씩 5만 원이 내 계좌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3개월이면 90잔을 마셔야 하는데 이 돈으로는 11잔밖에 못 마신다. 매일 커피값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1년에 164만 원이 필요하며 2% 배당률로 계산하면 8,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결론이 나왔다. 스타벅스에 8,200만 원을 투자하고 나오는 배당금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된다. 그런데 8,200만 원이라는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야 할까? 10명 중 6명은 생각도 하지 않고 돈이 없다며 바로 포기한다. 3명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포기하고 나머지 1명만이 시도를 해보는데 매달 68만 원씩 10년을 투자해 평생 스타벅스 커피를 무료로 즐기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10%도 안 될 것이다. 커피를 무료로 마시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IQ가 높을 필요도 없으며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매달 꾸준히 스타벅스 주식 수를 늘려가면 되는 것이다. 10년 투자해서 평생 스타벅스 커피를 매일 무료로 마실 수 있다면 도전해볼 만한 투자 아닌가? 혹은 투자금을 늘려 조금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도 있다. 내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하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얻는 이득은 크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의미 없이 TV를 보며 하루에 2시간씩 낭비하고 있다면 하루에 2시간씩 수익을 발생되는 무언가를 해보는 것이다. 참고로 나는 현재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 나 같은 주주들이 스타벅스 주식을 매수하고 스타벅스는 열심히 일해 이익을 만들어 배당으로 돌려준다. 받은 배당금으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스타벅스 매출이 올라가고 다시 그 이익을 배당으로 받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참으로 아름다운 투자 아닌가? 커피를 좋아한다면 매일 공짜로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기 위한 도전을 해보자. 배당 투자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배당금을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배당 기업으로 스타벅스에 투자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할까? 당연히 기업의 실적을 분기마다 체크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스타벅스는 중국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지와 점유율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커피를 마시러 매장을 방문할 때 동업자의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전히 스타벅스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는지, 신메뉴 혹은 새로운 마케팅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매출과 이익에 관련된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타벅스를 가는 빈도가 줄었다면 왜 그런지, 나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트렌드가 바뀐 것인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커피를 마시는 나와 투자하는 나는 동일 인물이기에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10년의 투자로 스타벅스 커피를 평생 무료로 마실 수 있다고 안주한 채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다면 언젠가 배당금이 줄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투자는 늘 유연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해야 한다. 공짜 커피를 마시며 사장의 마음으로 매장을 둘러보자. 경제적 가난에서 자유로 가는 가장 쉬운 길. 1억 원 투자하면 배당금은 얼마나 받을까? 스타벅스 주식을 매수해 배당금으로 커피를 공짜로 마시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생각을 확장해보자. 결국 배당 투자의 목적은 아주 간결하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투자를 시작하며 실제 배당이 들어오면 꿈은 현실이 된다. 그 꿈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1억 원을 투자하면 얼마의 배당을 받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한다. 여기까지 계산이 되면 곱하기 2를 하면 2억 원으로 받는 배당이 나오고 곱하기 5를 하면 5억 원으로 받는 배당금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만큼 배당 투자에서 1억 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기준이 된다. 그럼 1억 원을 투자하면 얼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투자하려는 종목의 배당률만 알면 바로 배당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의 배당금을 주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1년에 500만 원의 배당금이 생기게 된다. 배당금의 세금까지 계산해보자. 배당소득세 한국 15.4%, 미국 15%를 미국 기준으로 징수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배당금은 425만 원이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분기 배당을 지급한다면 3개월에 한 번씩 106만 2,500원이 지급되고 월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면 매달 35만 4,167원을 받게 된다. 정리하면 1억 원을 투자한 기업이 배당률 5%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월 35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는다. 같은 1억 원이라도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 매출과 수익 구조가 다르듯 배당률과 배당금이 달라지는데 숫자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 1억 원의 배당률 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10억 원을 줄 테니 매달 300만 원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5%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예스를 외쳐야 한다. 10억 원은 1억 원의 10배이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5%의 배당률을 적용하면 한 달에 350만 원을 받게 된다. 즉,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50만 원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요청을 10명이 한다면 당신은 앉은 자리에서 매달 500만 원을 벌게 된다. 누가 나에게 10억을 주겠냐고? 그럼 은행 대출 10억 원에 3.6% 이자라면 어떤가?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가져가는 것은 똑같고 단지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다. 당신은 레버리지를 일으키겠는가? 부자들은 이러한 논의 불균형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많이 한다. 우리도 돈의 감각을 키우고 내 투자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 무조건 대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알면 기회이고 모르면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하니 기회를 잡는 숫자를 보는 눈을 키우자.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배당금이 얼마나 필요할까? 배당금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소비 지출을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2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216만 9천 원이다. 배당금으로 220만 원은 나와야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사람마다 생활 습관과 소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나의 소비 지출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3개월 정도 내 소비 내역을 작성해보길 권한다. 그럼 22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할까?
앞에서 1억 원의 배당률 표를 만들었듯이 5%의 배당률로 계산하면 6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 있다. 약 1억 원의 자금이 있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목돈을 갖고 있지 않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내가 이루려는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나침반과 지도를 얻는 것과 같다. 꿈의 날짜를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룰 수 있는 희망이 된다. 나는 월 250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 투자자산 6억 원의 배당률 6%월 255만 원이 되고 7억 원의 배당률 5% 248만 원이 된다. 조금 공격적인 고배당 투자를 한다면 투자자산 4억 원의 배당률 9%로 월 255만 원을 맞출 수 있다. 즉 자산은 4에서 7억 원이 있어야 하고 배당률로는 5에서 9%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범위가 형성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투자 방식 또한 모두 같을 수 없기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뒤에서 배당기업과 ETF를 소개하니 내게 맞는 종목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마음 가는 배당률을 체크해보자.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이면 나만의 배당 종목을 선택하고 몇 퍼센트 배당률의 어떤 배당 지급 방식으로 몇 년간 투자할지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묵직한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책의 목적이고 나의 바람이다. 경제적 자유 대 경제적 가난. 내 말을 듣고 10년 뒤 꿈에 그리던 220만 원이라는 배당금 목표를 달성했는데 뭔가 찜찜할 수 있다. 왜 그럴까? 1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에 8천 원이었는데 이제 1만 원이 넘지 않는가? 그럼 이제 1만 원짜리 짜장면이 아닌 더 저렴한 음식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 김밥과 편의점 도시락만 먹고 살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시간의 함정인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를 한다면 경제적 자유가 아닌 경제적 가난으로 고꾸라진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10년 뒤 배당금 220만 원을 달성한 당신은 아직 경제적 자유에 이루지 못했다. 10년 목표를 설정했다면 매년 인상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공과금과 각종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인플레이션을 매년 2에서 3% 적용해 10년 뒤 220만 원이 아닌 287만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말이다. 인플레이션 3% 적용. 다행히 이 책에서는 매년 배당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종목 위주로 이야기할 것이니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유지하는 데 문제없다. 3%보다 더 높게 배당금이 매년 올랐다면 287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으로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배당 성장률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배당률이 높아서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10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처음부터 목표를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은퇴 시점에 배당금을 측정해서 투자금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가난에 허덕일 수 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과정에는 생각보다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어려운 수학 공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놀라지 말자. 누구나 쉽게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럼 경제적 자유에서 만나길 바라며 하나씩 격파해 나가보자.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 현재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가? 월급 300만 원인데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벌게 되면 대리였던 내 월급이 과장 혹은 차장의 월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얼마나 좋은가? 소득이 높아지면 음식을 먹을 때 고민 없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여유가 생기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룰 수 있는 힘이 솟아난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이 엔잡 열풍의 스마트 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배달 등 다양하게 두 번째 월급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실제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바로는 직장인 10명 중 3명에 이르는 38.5%가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엔잡의 대부분은 내 시간을 갈아넣고 그 대가로 받는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멈추면 수도꼭지가 잠기듯 들어오는 돈도 멈춘다는 이야기다. 부업을 많이 알아본 사람들은 자동 수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나도 전자책, 스마트 스토어,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하게 경험했지만 100% 자동 수익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자책은
노출되지 않으면 판매가 줄고 온라인 강의는 시기가 지나면 시들해진다. 유튜브는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급격히 떨어진다. 즉, 대부분의 부업은 기름을 넣어야 달리는 자동차처럼 나의 시간이 들어가야 작동한다. 그럼 100% 자동 수익은 뭐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근로소득이었다. 다른 소득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금융소득이다. 돈이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나 대신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근로소득으로 가는 길을 다양한 직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금융소득으로 가는 길은 알려주지 않았다. 순서상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금융소득으로 확장해가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 월급이라는 단맛에 취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 정말 다행이다. 우리의 두 번째 월급은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이어야 한다. 그동안 내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내가 아닌 돈이 돈을 벌어 내 시간을 지키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내 선택이 존중받고 더 나아가 보장되는 삶으로 확장해 갈 수 있다. 돈과 시간으로 보는 자기진단.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 내가 취업할 당시 학교에서 대기업의 취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에는 4자리 숫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그 숫자는 신입사원 연봉이었고 내가 했던 과외의 16배나 되는 돈이었다. 생각보다 큰 숫자에 적지 않게 놀랐고 다들 그 회사에 가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요즘에는 퇴근 시간이 보장되는지, 회식은 자주 하는지, 출장은 잦은지 등 다양하게 비교하고 직장을 선택한다. 취업이 힘들다고 하지만 각자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검토한다.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돈과 시간이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시간을 얼마만큼 주고 돈을 취할지 생각한다. 그게 돈과 시간의 관계다. 이 둘은 꼭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 같지만 돈은 돈을 낳기도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금융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시간은 시간을 낳지 못하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에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젊음을 부러워한다. 여기에 힌트가 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100세까지 살면 총 87만 6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고 그들의 시간을 사는 행위를 한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처음에는 근로소득으로 내 시간을 내주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나중에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한다. 하루 8시간 회사에 있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걸린다고 하면 소중한 내 10시간이 고스란히 돈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돈으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멋진 옷도 입고 편하게 자동차를 타고 이동한다. 내 소중한 시간을 돈으로 바꾼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고민 없이 소비를 즐긴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은 한정적이니 과실을 위한 소비와 눈앞의 편리함에 너무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매일 강원당하는 시간을 찾아오기 위해 두 번째 원을 장착해 그것은 내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돈을 벌어오는 금융소득이어야 내 소중한 10시간을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다. 배달이나 스마트 스토어 같은 소득은 내 시간을 추가로 갈아 넣어야 하기에 좋은 구조는 아니지만 금융소득을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내 시간을 추가로 사용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제발 소중히 다루길 바란다. 내가 일해서 벌어오는 돈보다 돈이 일해서 벌어오는 돈이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 첫 번째 월급이 금융소득이 되고 두 번째 월급이 근로소득이 된다. 이처럼 월급의 역전이 일어나면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월요일 출근이 힘들지 않고 상사의 과한 업무 지시가 스트레스로 남지 않으며 심지어 상사가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10시간을 들여 일하는 직장이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 재미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금융소득이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한 덕분이며 삶의 여유가 찾아온다.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금융소득으로 월급만큼 채워야 하며 그것을 실현해줄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바로 배당 투자다.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소득이라는 나무에 근로소득이라는 물을 주는 것과 같다. 무럭무럭 잘 자란 나무는 매달 배당이란 열매를 맺게 된다.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 월급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우리는 월급 노예가 아닌 월급 주인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직장인은 시간을 들여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는다. 투자자는 돈을 들여 투자를 하고 수익을 만든다. 이 둘은 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장인이 월급으로 투자를 하면 양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된다. 이때 근로소득을 금융소득으로 얼마나 빨리 옮기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 더 빠르게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사업가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은 길이기에 함부로 시작하길 권장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배당 투자는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누구나 언젠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현재 내 시간과 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고 한 발 한 발 나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의미 있는 수준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이 몰랐던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다. 50년을 살아남은 배당킹. 50년 전통 맛집과 왕족주. 한국에는 50년 전통 맛집이 많듯이 미국에는 5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역사가 있는 맛집은 자신만의 노하우와 철학으로 무장해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기업도 같은 맥락으로 험난한 경제 위기와 위험한 순간들을 각자의 기술력과 노하우로 이겨냈다. 그런 멋진 기업 중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기업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주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배당 왕족주라고 부르며 배당 왕족주는 배당 투자자에게는 신뢰가 높은 기업으로 인식된다. 현재 배당 왕족주에 해당되는 기업은 총 49개인데 이들은 자부심을 갖고 이 타이틀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년 부단히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좋게 본 투자자들은 실제로 왕족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왕족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기업. 미국은 세계 1위 GDP를 자랑하듯이 글로벌 기업이 많다. 워런 버핏이 30년 넘게 투자하고 있는 코카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배당 기업이면서 왕족주다. 탄산음료를 생각하면 코카콜라가 떠오르듯 다른 분야에도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기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왕족주의 상품이란 것을 알게 됐을 때 재미있는 투자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배당 왕족주 중에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제품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볼 테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인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기업으로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살펴보면 가장 유명한 아기 위생용품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시작으로 머리가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 얼굴을 씻을 때 쓰는 클린앤클리어, 두피케어 샴푸 니조랄,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아큐브 콘택트 렌즈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등이 있다. 나도 모르게 매달 존슨앤존슨의 제품을 구매하고 있었는가? 이제는 소비 말고 투자로 배당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두 번째 기업으로 홈앤푸드의 제품을 살펴보면 추석 선물 세트에 최강자 스팸을 시작으로 크리미 땅콩버터 스키피, 미국인이 사랑하는 페퍼로니 등이 있고 가공육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세 번째 기업으로 3M의 제품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가 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개인 안전보호구부터 의료용 제품까지 상품이 다양하다. 심지어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마스크를 판매해 매출을 올렸던 기업이 바로 3M이다. 간단히 세계 기업의 대표적인 제품을 몇 가지 살펴봤다.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을 모두 확인해보면 더 많은 미국 왕족에 해당하는 기업의 제품을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 왕족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전자제품처럼 한번 구매하면 오랫동안 재구매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 말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매달 돈을 가져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뜻이다. 그들의 꾸준한 매출은 50년 넘게 배당을 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우리에게 친숙한 소비를 이야기했지만 전기가스,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기업 또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되며 왕족주에 포함된 기업이 많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주기적인 소비를 이끌어내는 기업은 배당 왕족주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된다.
투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체크해 배당컷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은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왕족주라고 다 같은 왕은 아니다. 배당 왕족주에 해당하는 49개 기업은 모두 좋은 회사일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49개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분석력이 필요하다. 왕족주에 포함된 에머슨 일렉트릭이란 회사는 배당을 66년째 증가해온 왕족주 중에서 최고참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배당을 얼마나 잘 늘려왔나 체크해봤더니 연평균 2%도 안 되게 증가했다. 인플레이션만큼 혹은 그보다 못한 배당 성장을 보여준 것이다. 앞서 예적금에 돈을 넣어 놓으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와 비슷한 꼴이 되는 것이 이런 왕족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에머슨 일렉트릭에 악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데이터가 매력적인 회사는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 배당을 줄이지 않고 늘린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업이지만 우리의 투자 목적은 더 위대하기에 이런 기업에 속으면 안 된다. 또한 3M을 보면 최근 5년간 주가가 55% 하락했다. 배당은 늘려왔지만 주가가 반토막이 됐다면 내 원금도 반으로 줄었다는 것인데 과연 좋은 투자일까? 절대 좋은 투자가 아니다. 앞서 이야기한 배당 투자 필수 점검사항 5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에머슨 일렉트릭과 3M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당 성장률이 낮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을 필터링해야 보다 안정적이고 배당금이 증가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반대로 헬스케어 기업 에브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주가가 81% 상승했다. 주가가 올랐으니 좋은 기업일까? 아직은 모른다. 3M과 에브비의 배당금 차이를 살펴보자. 5년 전에 둘 다 1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5년이 지난 지금 두 기업의 배당금을 계산해보니 3M이 121만 원, 에브비가 222만 원이다. 배당금이 자그만치 101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에브비는 5년 만에 배당금이 2배가 됐고 심지어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는 계속 벌어진다. 같은 배당 왕족주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두 기업의 배당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과거 5년간 3M은 연평균 배당 성장률 3.6%를 보여준 반면 에브비는 16.8%의 배당 성장을 이뤄냈다. 잠깐 배당 성장률을 복습해보면 올해 100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내년에 11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10원의 배당금이 증가한 것이고 그 비율을 배당 성장률이라고 말한다. 즉 10%의 배당금이 증가한 것을 배당 성장률 10%라고 말한다. 에브비는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배당까지 많이 오르니 신기한가? 보통 배당과 주가는 함께 움직인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오르고 많은 수익을 발생시킨 만큼 배당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다. 기업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니 주가와 배당의 방향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배당금은 증가하는데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문제가 있는 기업일 수 있으니 기피하는 것이 좋다. 실제 3M은 발암물질 PFAS 수질오염 문제로 소송이 진행됐으며 미국 상수도 공급업체들에게 13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다양한 이유로 내 살을 깎아서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 종종 있으니 조심하자. 굳이 리스크를 감내하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좋은 기업은 많으니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자. 반백년 배당기업 탑 5. 많은 배당기업 중에서 50년 이상 배당금을 연속으로 늘려온 왕족주 49개를 알았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고 나쁜 기업이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기업이란 배당을 지금까지 잘 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주면서 주가도 상승하는 기업이다. 간단한 듯 보이지만 배당 투자 필수 점검사항 5가지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는 기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왕족주에서 더욱 찾기 어려운데 반백년 배당기업 중에서 매력적인 회사 5곳을 소개해보겠다.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다면 메모해놓자. 1.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은 세계 최대 헬스케어 기업으로 미국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한 회사다. S&P 500 기준으로 현재 13위를 차지할 만큼 시가총액이 크며 사업 구조는 제약, 메디테크, 소비자 건강,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매출 기준 제약이 55%로 가장 높으며 메디테크 29%, 소비자 건강 16% 순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제약 분야는 타이레놀 같은 의약품을 시작으로 면역학, 전염병, 신경과학, 심혈관 및 대사, 폐동맥,
고혈압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그 중심에 존슨앤존슨이 있다. 61년째 배당을 늘려온 존슨앤존슨은 369 12월 배당을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5.92%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프록터&갬블, P&G는 창업자 프록터와 갬블이 각자의 회사를 합병하면서 프록터&갬블이 됐고 약자인 P&G로 많이 알려진 기업이다. 180개가 넘는 국가에서 300개 이상의 브랜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다국적 소비재 회사다. 한국 기업으로 보면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을 합쳐놓은 것 같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만한 브랜드와 제품을 살펴보면 섬유 유연제 다우니를 시작으로 면도기 질레트, 냄새 제거하는 탈취제 페브리즈, 치약과 칫솔 오랄비, 화장품 SK2 등이 있다. P&G는 각 분야에서 시장 1위를 차지하는 브랜드가 많아 소비재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골치 아파하고 있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은 소비재 기업은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매출 방어에 힘을 쓰고 있다. 가격이 올랐다고 기존에 사용하던 화장품과 필수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평생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평생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67년째 배당을 늘려온 P&G는 258 11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5.63%로 조금 아쉬운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꾸준한 모습이다. 3. 펩시코. 펩시는 코카콜라의 경쟁사로 알려져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펩시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수많은 식품 기업을 인수하며 음료수, 시리얼 등 50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표적인 브랜드를 살펴보면 스낵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 감자칩인 레이즈를 시작으로 도리토스와 치토스가 있고 음료 분야에는 마운틴듀, 게토레이, 립톤 등이 있다. 현재 200개가 넘는 국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펩시는 세계 음료와 스낵 시장에서 점유율 9%와 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탄산음료 시장은 제로슈거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15% 이상 판매량이 늘었으며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펩시는 지켜봐야 할 기업이다. 51년째 배당을 늘려온 펩시는 1369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6.87%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4. 에브비. 에브비는 170개국의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로서 면역학, 혈액 종양학, 신경과학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많이 알려진 휴미라는 에브비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효자 치료제였는데 2023년 미국 특허 만료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상태다. 에브비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보톡스 기업 엘레간과 제네릭 제조기업 액타비스를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에브비가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해 갈지 매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51년째 배당을 늘려온 에브비는 258 11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14.53%로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5. 로우스. 1946년에 설립된 로우스는 주택개조 소매기업으로 미국과 캐나다에 약 22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신의 집 정원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위해서도 정원을 가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의 유지관리 및 수리에 적극적이다. 정원과 마당을 가꾸는 것이 이웃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문화 덕분에 그들의 소비는 고스란히 로우스의 매출로 직행한다. 90% 이상의 매출은 미국에서 발생하며 홈데코, 건축자재, 하드라인 등이다. 추가로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소홀했던 집을 꾸미기 시작했고 그 수혜는 로우스가 받았다. 이는 2021년 순이익 증가로 증명됐다. 아쉽게도 2022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근무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증가 그리고 은퇴인구 증가로 홈인테리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로우스는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터줏대감 같은 기업이다. 61년째 배당을 늘려온 로우스는 258 11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19.97%로 왕족주에서 보기 어려운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존한 기업은 믿음이 간다. 매출과 이익 증가로 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투자자 입장에서 좋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배당금을 상황에 따라 줄이고 늘린 것이 아니라 50년 이상 꾸준히 증가시킨 기업은 더욱 빛이 나며 배당 왕족주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왕족주 49개 중에서도 매력적인 5개 기업을 소개했다. 10년, 20년 긴 안목을 갖고 기업을 바라보면 상황에 따라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9개 기업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지금은 5개 기업을 모니터링하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가는지 지켜보면서 투자의 감을 잡도록 하자. 가장 안전한 월배당 전략은 무엇인가? 왕족주 동생 귀족주. 기업 입장에서 50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작업은 너무 길고 험난하다. 예를 들어 20년간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은 좋지 않은 기업일까? 좋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을 것이다. 앞에서 코카콜라가 예전에는 성장 기업이었다고 언급한 것처럼 배당 왕족주를 향해 가는 기업에 미리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0년의 절반인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을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다. 배당 귀족주라고 말하며 이들 기업도 왕족주처럼 배당 기업으로 신뢰받고 있는데 한 가지 배당 왕족보다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 배당 귀족주는 배당금을 늘려온 연수는 왕족주보다 짧지만 S&P 500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선별된다. 즉, 우량주만 선별하며 현재 68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S&P 500에 포함되면서 25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의 조건을 알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럼 S&P 500에 포함되면서 50년 이상 배당금을 늘려온 기업은 왕족주일까? 귀족주일까? 정답은 둘 다다. 그럼 코카콜라는 왕족주인데 왜 귀족주에 포함될까? S&P 500에 포함되지 않아도 50년 이상 배당을 연속으로 늘려왔다면 왕족주에 해당한다. 귀족주는 25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허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S&P 500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허들이 존재한다. 즉, 배당 귀족주는 시가총액이 높아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타이틀이다. 그래서 S&P 500에 포함된 기업 중에 배당을 50년 이상 늘려온 기업은 배당 왕족주이자 귀족주다. 좋은 배당 기업을 많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내게 맞는 기업과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 가볍게 보고 멋진 기업이 어디인지 기억하자. 우량한 배당 귀족주 탑 5. 배당 귀족주는 총 68개 기업인데 그중 28개 기업이 왕족주다. 그렇다면 50년이 넘지 않은 배당 귀족주 40개 중에 좋은 기업은 어디일까? 지금부터 매력적인 배당 귀족주 탑 5를 소개하겠다. 왕족주보다 젊은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니 내게 맞는 기업이 있다면 메모해두자. 1. 엑슨모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의 회사로 유명한 엑슨모빌은 다국적 에너지 기업이다.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에너지 채굴 관련 업스트림과 정제 및 판매 관련 다운스트림이다. 2022년에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업스트림에서 유럽 지역의 가스 수요가 증가했고 다운스트림에서 기대 이상의 판매량과 마진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2020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며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 당시 다른 에너지 기업은 배당 삭감을 선택한 데 비해 엑슨모빌은 0.01달러이지만 배당 성장을 선택하며 주주에게 신뢰를 얻게 됐다. 에너지주는 소비자의 수요와 가격 변동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째 배당을 늘려온 엑슨모빌은 대단한 기업이다. 배당 지급 월은 3, 6, 9, 12월이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2.74%로 다소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워런 버핏은 엑슨모빌과 옥시덴탈을 매수하며 에너지 기업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자. 2.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소유한 패스트푸드 브랜드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식음료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햄버거와 너겟치킨 등이 주요 메뉴다. 한국에서는 불고기 버거가 인기가 있든 나라별 특징에 맞는 메뉴를 갖고 있는 것도 장수하는 기업으로 거듭난 방법이다. 햄버거를 판매하는 맥도날드의 중심에는 부동산이라는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부동산을 구입해두기 때문이다.
전 세계 100여 곳이 넘는 국가에서 3만 8천 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해 건물 임대료와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간혹 리츠 기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48년째 배당을 늘려온 맥도날드는 2년 후 배당 왕족주에 오른다. 배당 지급은 3, 6, 9, 12월이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8.52%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3. 넥스트에라 에너지.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유틸리티 섹터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우량한 기업이다. 매출의 대부분은 개별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회사 FPL과 발전시설을 만들고 관리 운영하는 NER에서 나온다. 정부의 규제를 받는 사업체 FPL은 전력 생산부터 소비자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 이런 독점적 지위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 위험이 높기에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자기자본이익률 9.6에서 11.6%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는 긍정적인 요소지만 상방향이 막혀 있어 추가 수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아쉽다. 다행히 FPL은 비규제 부문이며 PFL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또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친환경 발전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는 친환경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글로벌 트렌드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흐름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년째 배당을 늘려온 넥스트에라 에너지는 3, 6, 9, 12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11.13%로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4. S&P 글로벌. S&P 글로벌은 신용등급, 벤치마크, 분석 및 데이터를 포함하여 글로벌 자본 및 상품 시장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S&P 500 지수를 만든 회사가 S&P 글로벌이다. 경쟁사로는 무디스와 피처가 있으며 S&P 글로벌의 시장 점유율은 40%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S&P 글로벌의 사업 구조의 장점은 구독 매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분석 툴이나 지수, 벤치마크 등을 사용할 때는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이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글로벌 ETF 시장이 확장되는 지금 많은 운용사에서 S&P 지수를 활용한다. 한국 ETF 시장은 순자산 100조 원을 넘기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90배나 되는 세계 1위 시장으로 더욱 활발히 성장하고 있다. 그 중에 S&P 글로벌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용히 수익을 챙기는 캐시카우다. 50년째 배당을 늘려온 S&P 글로벌은 3, 6, 9, 12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13.20%로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5. 메드트로닉. 메드트로닉은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약 150개국의 병원, 의사, 임상회 및 환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7천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메드트로닉 제품을 통해 치료를 받았으며 특허 5만 개를 보유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사업 분야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심장 및 혈관, 최소 침습요법, 당뇨병, 회복요법이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메드트로닉은 수혜를 받고 있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 51에서 69세는 7천만 명에 이르는데 매일 수천 명이 은퇴하고 있으며 이들은 메드트로닉의 잠재 고객이다. 글로벌 시장을 봐도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여러 신흥 시장에 진출한 메드트로닉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46년째 배당을 늘려온 메드트로닉은 147 10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7.37%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부동산 투자로 월세 받는 방법. 주식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도 주식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에 배당금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부동산 주식 투자, 즉 리츠 투자다. 투자자는 부동산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부동산 회사는 투자한 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개발이득 등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본질은 부동산이지만 형태는 주식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국내 리츠 기업은 대부분 주택과 오피스의 비중이 높지만 미국은 주택뿐만 아니라 물류, 리테일, 호텔 등 다양한 리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생활 방식이 바뀌고 다양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리츠도 함께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전자상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등장한 물류센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성장한 데이터 센터가 있다. 글로벌 리츠 기업은 다양한 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부터 각 분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리츠 기업을 살펴보자. 미국 리츠주 탑 5. 1. 프로로지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물류용 리츠 기업으로 미국에 상장된 리츠 기업 중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는 회사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온라인 구매는 프로로지스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택배를 많이 배송받을수록 더욱 빛나게 된다. 최근 들어 해외 직구까지 활발해지면서 물류센터는 더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프로로지스의 임대 지역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전역에 걸쳐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심지어 임차 기업으로 아마존, 페덱스, DHL, 홈디포, UPS 등 신용도 높은 쟁쟁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므로 월세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년째 배당을 늘려온 프로로지스는 3, 6, 9, 12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12.58%로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 아메리칸 타워. 인터넷이 등장하고 개인용 PC가 보급되면서 통신 속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일지 음성통화를 시작으로 5G 실시간 동영상 시청까지 통신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문자만 보내던 휴대폰이 대용량 파일을 순식간에 보낼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런 기술 발전 뒤에는 묵묵히 데이터를 전송해준 통신타워의 역할이 컸으며 아메리칸 타워는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현재 아메리칸 타워는 5G를 위해 시설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이미 6G를 준비하고 있다. 아메리칸 타워의 임차 기업은 미국 대표 통신기업 버라이즌과 AT&T이다. 한국으로 따지면 SK텔레콤과 KT로 볼 수 있으며 그런 기업에게서 월세를 받는 것이 아메리칸 타워다. 10년째 배당을 늘려온 아메리칸 타워는 1, 4, 7, 10월 배당 지급하는데 기존 분기 배당 기업과 다른 주기인 것이 조금 특이하다.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15.96%로 멋진 성장을 보이고 있다. 3. 이퀴닉스. 4차 산업혁명의 진정한 건물주는 데이터 센터가 아닐까? 글로벌 32개국에 249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이퀴닉스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리츠 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데이터 센터 임대와 관리로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데이터 인프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의 온라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업은 디지털 전환, 이커머스,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다. 트래픽 증가는 데이터 센터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퀴닉스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표적인 임차 기업으로 아마존과 구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 네트워크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 등이 있다. 7년째 배당을 늘려온 이퀴닉스는 3, 6, 9, 12월 배당 지급하며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은 8.56%로 다른 리츠 기업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4. 리얼티 인컴. 리얼티 인컴은 미국에 상장된 세계 최대의 리테일 부동산 기업으로 S&P 500에 포함된 회사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가 임대가 대부분이며 대표적인 임차 기업으로 월마트, 세븐일레븐, 홈디포, 페덱스 등이 있다. 임차 기업의 신용등급이 높고 월세 밀릴 걱정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공실률 또한 낮다. 특히 리얼티 인컴은 부동산 운영을 잘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가지 숫자로 자랑을 한다. 1. 14.2% 연간 총수익률. 2. 4.3% 연간 배당 증가율. 3. 639개월 월별 연속 배당 증가. 4. 104분기 분기별 연속 증가. 앞으로도 이 숫자를 지키기 위해 리얼티 인컴은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7년째 배당을 늘려온 리얼티 인컴은 배당 귀족주이며 매월 배당을 지급하는 월배당 기업이다. 최근 5년간 배당 성장률 3.70%로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배당 증가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 5. 웰타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시대에 놓인 주택과 요양의료 시스템 등에 특화된 리츠 기업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의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매출은 노인주택 임대로 72%를 차지하고 트리플렛과 외래진료소 임대를 함께하고 있다. 웰타워의 주요 사업 지역의 고령인구 변화는 미국, 영국, 캐나다로
세 곳 모두 10년 안에 2에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 증가 연수는 1년이 되지 않는다. 팬데믹 때문에 오히려 배당금이 줄어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마이너스 6.85%로 마이너스다. 심지어 순이익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투자자로서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한다. 앞서 소개한 왕족주, 귀족주, 배당 성장주, 리츠주의 모든 기업이 매출, 순이익, 배당금이 증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어색하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기업을 선별해 보여줬을 뿐 웰타워 같은 기업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러니 투자 전에 꼭 건강한 기업인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1억 원으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세계 1위 국가인 미국의 주요 도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도 직접 투자하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우리가 직접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 월세를 받으려고 하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리츠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들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앞서 5개 리츠 기업을 소개했듯 리테일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분야는 다양하기 때문에 내게 맞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분야를 잘 알지 못하고 미래 전망을 좋게 보지도 않는데 5개 기업 중에 현재 배당률이 높은 아메리칸 타워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또한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고 데이터 센터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데 이퀴닉스의 현재 배당률이 낮다고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현재 배당률과 함께 봐야 할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배당 성장률과 리츠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전망이다. 각 리츠 기업의 산업이 최근 5년간 어떤 상황이었는지 투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보자. 2019년 프로로지스, 아메리칸 타워, 이퀴닉스, 리얼티 인컴, 웰타워의 5개 기업을 알게 됐다면 당신은 어느 기업에 투자했겠는가? 지금 잠시 읽는 것을 멈추고 1분만 생각해보자. 하나의 기업을 선택했다면 이제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계산해보겠다. 5년 전 5개 기업에 1억 원씩 투자했다면 그 당시 배당률 4.82%였던 웰타워가 1위를 차지한다. 1억 원의 배당률이 4.82%니까 1년의 배당금으로 482만 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5년이 지난 2023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웰타워는 1위 자리에서 내려온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5년간 배당 성장이 아닌 마이너스 30%의 배당 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웰타워에 투자했다면 5년 만에 배당금이 144만 원 줄어들어 338만 원을 받게 된다. 속쓰린 결과다. 반면에 프로로지스에 투자했다면 처음에는 2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서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5년 뒤 166만 원이 더해져 총 425만 원으로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류창고를 찾는 고객이 많아졌으므로 프로지스의 사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배당금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리얼티 인컴으로 5년 전 배당금 432만 원으로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 작지만 꾸준히 배당 성장을 이뤘다. 배당금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리얼티 인컴, 프로로지스, 웰타워, 아메리칸 타워, 이퀴닉스 순이다. 꼴등을 차지한 것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알려진 데이터 센터의 대장주 이퀴닉스인데 5개 기업 중에 이퀴닉스를 선택한 사람은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리츠 투자의 함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가 하락이기 때문에 내 자산이 녹아내리지 않았는지 꼭 함께 체크해야 한다. 5년간 5개 기업의 수익률을 체크해봤더니 역시나 이퀴닉스는 83% 상승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다. 주가 상승 때문에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퀴닉스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프로로지스다. 5년간 59%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배당 성장률도 야무지게 오른 기업이다. 5개 기업 중에 최근 5년간 배당과 성장 2가지 측면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리츠 기업은 프로로지스다. 5년 전 5개 기업 중에 프로로지스를 선택했다면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럼 앞으로 5년은 어떻게 흘러갈까?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로 현재 리츠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찾듯이 성장하는 리츠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진 리츠 기업 중에 앞의 내용을 토대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리츠를 공부해보자. 적은 돈으로 쉽게 시작하는 ETF 투자. 적은 돈으로 큰 투자. 해가 뜨면
필연적으로 그림자가 생기듯이 투자로 발생된 수익 이면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존재한다. 배당을 많이 줘서 투자했는데 주가가 하락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믿었던 기업이 배신하는 경우도 덜어 있다. 미국 통신기업 AT&T는 36년 동안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하는 귀족주로 유명했지만 2021년 5월 워너미디어 분사와 배당 삭감 소식을 전해 투자자에게 아쉬움을 전했다. 투자에서 리스크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지만 줄이는 방법이 있다. 미래 전망이 좋다고 판단된 기업이 10개라면 그 중에 하나가 아닌 10개 모두에 투자하는 것이다. 무식해 보이지만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 투자는 우리를 승자로 만들어준다. 즉,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10개 중 2개가 하락하고 8개가 오르면 성공하는 간단한 산수다. 수익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산 투자만큼 좋은 대안은 찾기 힘들다. 그런데 10개 기업을 매수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ASML 홀딩 1주에 $600이고 브로드컴 1주에 $876다. 기준일 2023년 10월 20일. 2개 기업을 1주씩만 매수해도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며 이런 기업 10개를 매수한다면 적어도 8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생각한 사람이라면 등골이 빠지는 투자가 될 것이다. 이래서 분산 투자는 부자들만 가능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대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상장지수펀드 ETF로 투자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IVV ETF가 있다. IVV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량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것으로 IVV 1주를 매수하면 500개의 기업에 투자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1주 가격이 $430로 50만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 조금 더 적은 가격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SPLG ETF가 있다. 이는 동일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동일하게 움직이며 1주당 가격은 $50로 6만 원대로 구매 가능하다. 6만 원으로 애플과 테슬라 같은 성장기업부터 코카콜라와 로우스 같은 배당기업까지 500개나 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투자인가? 적은 돈으로 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ETF 투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미국에 상장된 ETF는 총 3,283개이며 지금도 새로운 ETF가 계속 상장되고 있다. 투자 분야로 보면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하게 있으며 잘만 찾으면 내 입맛에 맞는 ETF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 ETF 중에서도 혁신, 성장, 배당, 테마 등 세분화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당 ETF다. 넓은 ETF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투자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할 5가지 항목이 있으니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는 ETF의 상장일이다. 우리에게 생일이 있듯이 ETF도 처음 상장한 날이 있다. ETF 상장 이후 경제 흐름을 살펴보면 기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소개한 S&P 500 지수 추종 ETF인 IVV의 상장일을 보면 2000년 5월 15일이다. 2000년은 주식시장에서 암흑기로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경제위기가 발생한 시기다. 그 당시 닷컴 버블이 발생해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다. IVV는 그 힘든 시기에 등장한 ETF이며 상장 이후 2002년 9월까지 40% 폭락했다. 2008년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리먼 사태가 발생했고 최근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역시나 힘든 시기를 겪었다. IVV는 그런 힘든 시기를 3번이나 겪고도 상장 폐지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투자자들이 IVV를 꾸준히 거래했다는 뜻이니 앞으로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IVV ETF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지 오래된 ETF는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치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ETF의 상장일을 체크하자. 두 번째는 ETF에 투자하면 내기 싫어도 줘야 하는 총보수다. 기업에 직접 투자한다면 운용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ETF는 다양한 기업을 모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ETF를 가지고 이야기해보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총 4개로 SPY, VOO, IVV, SPLG가 있다. 총보수를 살펴보면 SPY 0.09%이고 나머지는 0.03%다. 그렇다면 같은 지수를 추궁하는 ETF인데
굳이 총보수가 비싼 SPY ETF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같은 지수를 추종한다는 말은 수익률과 배당률 모두 동일하다는 이야기다. 운용사에 따라 오차율과 괴리율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지수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총보수가 저렴한 VO, IVV, SPLG 중에 선택하면 된다. 그런데 얼마 전 SPLG가 총보수를 0.03%에서 0.02%로 내렸다.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한 운용사의 대단한 행동이다. 운용사들이 가격 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중에 저렴한 총보수를 내놓는 ETF에 투자하며 이득을 챙기면 그만이다. 현재로서는 SPLG가 가장 저렴한 S&P 500 지수 추종 ETF다. 총보수는 매도할 때 따로 지불하는 것인지 종종 묻는 사람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총보수는 별도로 지불하는 형태가 아니다. 단가에 녹아 있기 때문에 매일 날일로 단가에 적용되며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추가로 보통 일반 ETF의 총보수는 0.03에서 0.30% 정도이고 테마 혹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9% 정도인 것을 알고 있자. 세 번째는 ETF의 자산 규모다. 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자산 규모가 작다면 총보수가 높거나 투자 매력이 낮은 것이다. 여러 ETF를 비교한다면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사례를 들어보면 월배당 ETF인 DIA와 JPI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DIA는 310억 달러이고 JPI는 288억 달러다. 기준일 2023년 7월 30일. 자산 규모로 보면 DIA ETF가 더 크기 때문에 좋고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상장일을 살펴보면 DIA 1998년, JPI 2020년이다. 어떤 차이인지 알겠는가? DIA ETF는 25년 동안 자산이 310억 달러가 된 것이고 JPI ETF는 3년 동안 288억 달러가 된 것이다. DIA에게는 8배나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자산 규모는 8배 많지가 않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산 규모는 추월당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ETF를 비교할 때는 상장일을 함께 체크해야 한다. 단독으로 하나의 ETF를 검토할 때는 자산 규모가 최소 5억 달러 이상인지 확인하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ETF가 담고 있는 투자 기업이다. 투자는 결국 그 속에 어떤 기업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수익과 배당이 결정된다. 투자자들이 ETF를 많이 매수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고 갑자기 매도가 쏟아지면 ETF 주가가 폭락하나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답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ETF는 담고 있는 기업의 주가 변동에 따라 움직이지 ETF 매매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ETF 운용사에서 그만큼 매수한다. 반대로 매수자가 많으면 ETF 운용사에서 또다시 매도한다. 이처럼 운용사에서는 투자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지수를 추종한다. 그렇기 때문에 ETF를 볼 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IVV ETF를 보면 투자 기업은 500개이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500개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비중이 크다. 실제 투자 기업의 비중을 보면 애플 7.1%, 마이크로소프트 6.7%, 아마존 3.3%, 엔비디아 3.0% 등이 있다. IVV ETF에 투자하면서 애플을 별도 기업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일부 중복이 일어나는 것이니 알고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과거 성적이다. ETF의 대표적인 성적은 연평균 수익률과 배당률이다. 과거 수익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지만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예를 들어 IVV가 과거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8%라면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과거 10년간 배당률을 살펴보면 1.3에서 2.5% 사이의 배당률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구간에서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 수익률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또한 모두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미래의 희망적인 배당금 청사진을 제공한다. ETF 투자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항목 상장일, 총보수, 자산 규모, 투자 기업, 과거 성적을 점검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매수하고 나서 찾아보면 이미 늦은 것이니 꼭 매수 전에 비교하고 내게 맞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자.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책의 후반부에 소개되는 ETF 관련 부분은 생략하오니 미국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도서를 한 권쯤 구입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배당주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